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프지도 않았는데 뼈가 먼저 부러지는 병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먼저 부러져서 넘어진다고 하는 골다공증. 너무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 마지막 신호를 모른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절 없이도 조용히 진행되는 뼈의 침묵, 그리고 병원비 0원으로 검사받는 방법까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심혈관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내 뼈가 속에서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뼈는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진행되는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감소하여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린 듯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뼈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약해지면 마치 속이 빈 대나무처럼 사소한 힘에도 금이 가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뼈는 끊임없이 생성과 흡수를 반복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소실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의 재생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여성 시니어에게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70세를 넘어서면 남성의 골다공증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할수록 뼈가 받는 자극도 적어져 더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주로 척추, 고관절, 손목 같은 부위에서 골절을 일으키며 한 번의 골절로 인해 장기간 침상 생활, 우울증,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환입니다.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뼈가 먼저 부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병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만큼 더 무서운 골다공증. 이제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뼈 약화가 아닙니다. 뼈가 스스로 단단해질 기회를 놓치는 생활 습관들이 쌓여 발생하는 아주 고요하지만 위험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자극이 부족한 뼈의 나태함입니다. 뼈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극이 있어야 새로 만들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무게를 지탱하는 하체나 척추는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같은 충격 자극을 통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의자 생활, 엘리베이터, 푹신한 신발 등은 뼈가 쉴 틈만 주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대한골다공증 학회의 김정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뼈는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뼈 건강에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이 말처럼 너무 조심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뼈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뼈에 맞춤 자극을 주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한층 전에 내려서 계단을 하루 한 층만 오르기, 두툼한 신발 대신 적당히 단단한 신발을 신고 20분 걷기, 그리고 세탁기 앞에서 30초간 발 뒤꿈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동작만으로도 뼈는 건강한 충격을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식습관도 핵심입니다. 칼슘은 물론 마그네슘과 비타민 D, K2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식단에는 칼슘 풍부한 식품과 흡수를 돕는 식품이 함께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멸치볶음 한 숟갈, 점심에 브로콜리나 시금치 나물, 저녁에 달걀 노른자와 된장국 조합은 뼈에 좋은 삼총사입니다. 또한 햇볕도 약이 됩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이상 쬐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단순 산책보다도 아침밥 후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루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핵심 예방법,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체내 산성도가 올라가고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뺏쓰게 됩니다. 하루에 1.2에서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뼈 보호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뼈가 일할 기회를 빼앗긴 결과입니다. 생활 속 작지만 정확한 실천으로 뼈를 다시 깨우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조용한 도둑이라 불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져 병원에 가서야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몸의 작은 변화를 잘 살피고 자가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척추 통증이 있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등이 자주 아프거나 허리가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골다공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척추뼈가 눌리면서 미세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깊은 허리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키가 줄어드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척추뼈가 눌려 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cm 이상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경우 역시 골다공증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낙상이나 팔을 짚은 정도의 충격만으로 손목, 고관절, 척추 등의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뼈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자가 인식을 위한 간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외상이 없었음에도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부모나 형제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키가 3cm 이상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네 번째, 허리나 등이 자주 아프고 불편하신가요? 다섯 번째, 평소 우유, 두부, 멸치 등 칼슘 섭취가 부족하신가요? 여섯 번째, 햇볕을 쬐는 시간이 매우 적거나 거의 실내 생활을 하시나요? 일곱 번째, 폐경 이후 특별한 관리 없이 지내고 계신가요? 여덟 번째,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나요? 이 중에서 두 항목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와 같은 초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뼈 건강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건강의 뿌리입니다. 일상의 변화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통증과 불편함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몸을 돌보는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뼈의 반란, 골다공증. 이 질환이 얼마나 흔하고 무서운 병인지 수치로 확인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50세 이상 시니어였으며 특히 여성 환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뼈가 얼마나 급속도로 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골절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시니어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이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뼈가 이미 약해져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고 결국 골절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골다공증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진행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골다공증 유병률이 여성의 경우 52%, 남성도 2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2명 중 1명 이상은 이미 뼈가 약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비율은 여전히 30% 미만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통계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 여성의 경우 생애 동안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는 비율이 50%에 달하며 그중 많은 수가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장기간의 입원이나 심지어 조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 보건소 단위로 골밀도 검사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골다공증 관련 의료비는 30% 이상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병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골밀도 검사를 포함시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66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골다공증 검진을 제공하는 지역 보건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진단보다 예방이라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심혈관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오늘 영상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질까요? 사실 한방에서는 뼈 건강을 좌우하는 이 기관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요. 뼈에 생명력을 주고 기운을 불어넣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한의학에서는 뼈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잘 듣고 골라보세요. 첫째, 간. 둘째, 심장. 셋째, 폐. 넷째, 신장. 정답, 감이 오시나요? 사실 이 장기가 허약해지면 뼈가 마른다, 관절이 삐걱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서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뼈를 살리는 진짜 비법, 약 없이도 튼튼해지는 뼈 건강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73세 장명자 어르신. 평소 뼈 건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큰 병치레 없이 잘 지내셨고 시장도 혼자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도 즐기시던 활기찬 분이셨죠. 단지 요즘 따라 허리가 뻐근하고 키가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다고만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잠깐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금방 일어났을 상황이었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쉽게 허리를 다치셨고 응급실로 실려가자마자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미 뼈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난 상태였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장 어르신은 평생 골밀도 검사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아픈 걸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통증이 있어도 찜질로 넘기곤 하셨던 겁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마쳤지만 그 후 3개월간 침대에서만 지내야 했고 걷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현실이 장 어르신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나는 여태 건강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뼈가 이렇게 약해졌는지 몰랐어요. 병원에서 누워만 있으니 내 삶이 반쯤 꺼진 느낌이었어요. 이 사례는 골다공증이 얼마나 조용하고 교묘하게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통증이 없어도 키가 줄거나 허리가 굽는 등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골다공증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고 조기 진단을 놓치면 단순 골절이 아니라 생활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뼈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장 어르신처럼 후회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이 바로 골다공증 예방의 골든 타임입니다. 골다공증은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와 민간요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욱 중요하죠. 앞서 생활습관과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방요법과 식이요법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는 골다공증을 신어증 또는 고리증으로 해석합니다. 신장은 뼈를 주관한다고 보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뼈가 쇠약해지고 골질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한방 치료로는 육리지황탕이나 우기왕과 같은 보신 처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통증을 줄이며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체질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치료와 뜸 치료도 효과적인 보완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척추 주변의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에 침치료가 많이 활용됩니다. 뜸 치료는 하복부나 허리에 시행하여 기혈순환을 도와 뼈 건강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식이요법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검은콩과 흑임자는 한방에서도 신장 강화식품으로 자주 언급되며 칼슘,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콩을 삶아 매일 반 공기 정도 꾸준히 섭취하거나 흑임자를 갈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른 멸치와 다시마입니다. 이 두 식품은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자연 미네랄이 풍부해 흡수율도 뛰어납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 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국물 요리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 껍질 분말이 있습니다. 옛날 민간에서는 달걀 껍질을 깨끗이 삶아 말린 뒤 곱게 갈아먹는 방법이 전해졌는데요. 이 껍질에는 순수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섭취 시 위장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판되는 식용 분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익모초와 두충차 같은 한방차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충은 뼈와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익모초는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가 있어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따뜻하게 차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약 없이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요법도 만능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자연에서 얻은 지혜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약을 중간에 끊는 바람에 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사를 받고 어떤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골밀도 검사 DXA입니다. 척추와 대퇴골을 중심으로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이 검사는 통증도 없고 10분 정도면 끝나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이라면 반드시 권장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인데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작용을 억제하여 뼈가 더 빨리 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외에도 뼈 생성을 돕는 주사제,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나 단백질 항체 치료제도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맞는 주사 치료도 가능하며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약물과 함께 병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등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골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해 후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69세 김용자 어르신은 5년 전 골다공증으로 척추에 미세골절이 생겼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과 함께 걷기 운동, 식이요법, 주 1회 병원 물리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30분씩 근처 공원을 걷고 아침마다 멸치볶음과 두유,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두부를 챙기셨습니다. 2년 뒤 골밀도 수치는 뚜렷하게 좋아졌고 더 이상 골절 위험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만 먹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 손으로 매일 밥상과 운동을 챙기니 내 몸을 내가 돌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복지 혜택.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2년에 한 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약물치료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예방교육, 무료 운동교실, 건강상담 등 다양한 지역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가까운 보건소에 꼭 문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팁 하나.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은 여러 제약사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제네릭 약을 선택하면 30%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담당 약사에게 꼭 제네릭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골다공증은 방치할수록 뼈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 검진을 받고 내 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예방할 때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골다공증에 대해 원인부터 예방법, 검사와 치료,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뼈가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는 병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고령의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그저 허리가 아프거나 키가 줄어든 정도로 여겼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골절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방법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운동, 칼슘과 비타민 D 중심의 식이요법, 그리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도 잘 활용하면 골절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바로 할 수 있는 골다공증 핵꿀팁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핵꿀팁, 바로 식사 후 1분 검은 깨 반 숟가락 씹어먹기 루틴입니다. 검은 깨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까지 모두 갖춘 뼈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통째로 씹어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매 끼니 후 반 숟가락만 꼭꼭 씹어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은 시간은 1분, 준비물도 간단하여 노력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3번만 실천해도 석 달 후 골밀도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습관이 쌓이면 그게 예방입니다. 당신의 뼈는 지금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